네, 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그 명절 전후에서 집에서 꼭 하는 거 있죠? 전. 여러 가지 좀 집에서 기름 냄새 좀 나고 막 이래야 뭐 좀 잔치 같고 명절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명절에만 꼭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해줄 수 있는데 명절 즈음에서 한번 전하는 거. 복잡한 거 아닙니다. 오늘 굉장히 간단한 거. 굉장히 간단한데 뭐 어렵지 않은데 되게 큰 행사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재료들은 보면은 요 중에 잘만 하면 굉장히 괜찮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프라이팬은 보통 집에 이제 이른 프라이팬 갖고 쓰시는데 만약에 큰 게 있으면 이런 거 쓰셔도 되는데 굳이 뭐 이거 잔치할 때 쓰시고요. 집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저는 지금 보여드리려고 이런 걸 다 준비했는데 이런 구색 갖추지 마시고 한 가지만 갖고 한번 하루에 하나씩 정도 해보시면 되고, 오늘은 아주 기초단계 그냥 달걀 후라이 하듯이 쉬운 전 위주로만 해서 오늘은 끝나고 다음에 기회 되면 완자전. 그 완자전은 완자 한번 해놓으면 이것저것 응용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기본적인 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딴 거 필요 없고 달걀 충분히 준비하시면 돼요. 달걀, 밀가루 뭐 박력이든 중력이든 강력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밀가루. 달걀, 밀가루 없으시고 부침가루 있으면 부침가루도 좋죠. 부침가루는 안에 밀가루 안에다가 전분이나 뭐 마늘분, 뭐 양파분, 제품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안에 간이 돼 있으니까 그거 나은 거고, 밀가루 아무거나 괜찮으시고, 그 다음에 후춧가루, 소금 이 정도 있으면. 소금 그냥 꽃소금보다 맛소금이 더 낫습니다. 맛소금은 당연히 조미료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훨씬 맛있겠죠. 그 다음 식용유 당연히 있어야겠죠. 애석하게도 또 올리브유는 안 됩니다. 올리브유는 안 되진 않지만 올리브유 하면 냄새가 좀 다르니까. 배추 갖고 먼저 배추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배추는 많이 파니까 이렇게 썰으셔갖고 통째로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배추전이 의외로 맛있어요. 이렇게. 그냥 하면 너무 이게 이제 저기 되니까 살짝 쳐주세요. 이렇게. 안 그러면 이게 떠서 보세요. 붙이면 뜨잖아요. 그렇죠?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숨죽이. 이 칼 아니어도 돼요. 아무 칼도 상관없어요. 배추는 이렇게 해서 그냥 드셔도 되고, 아니면 단맛 있는 거는 소금을 좀 뿌려놓으면 단맛이 올라와요. 그래서 살짝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혹시 남으신다면 배추에다가 살짝. 배추전으로 준비 끝. 다음에 새송이. 제가 새송이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가격 대비 성능 좋습니다. 새송이 좀 맛있어요. 이거 다 이렇게 준비하지 마세요. 그냥 이 중에 하나 있으면 해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날 잡아서 해도 될 정도로 되게 간단해요. 이것도 약간 소금 뿌려놔도 되고 안 뿌려놔도 돼요. 그 다음에 느타리. 그냥 띄어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요 뿌리 부분 좀 손질하셔도 되고, 요새는 잘 키우니까 괜찮습니다. 그냥 이렇게. 왜냐면 이게 이렇게 덩어리 져서 이거를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짜투리들이 생기잖아요. 이런 위에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그냥 이렇게 띄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띄어서. 이것도 맛있어요. 의외로 느타리 버섯 맛있습니다. 버섯들은 전 부치면 다 맛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사실 좀 잘라놓는 게 낫지. 이게 좀 크니까. 아니면 아시죠? 버섯은 이렇게 해서 찢어 놓는 게 이렇게 좀 큰 느타리 버섯은 이렇게 해서 찢어 놓으세요. 이렇게. 다음 팽이버섯 쉽죠 뭐. 팽이버섯 끝에 다리만 이렇게 해서 잘라서 준비. 팽이버섯도 맛있어요. 물론 당연히 씻어서 준비하셔야죠. 씻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애호박. 애호박전은 제일 무난하죠. 제일 만만하죠. 그냥 이렇게 썰어서. 이것도 역시 소금. 그 다음에 이제 동물성. 동물성 저는 밑간이 중요합니다. 밑간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불고기거리 이거는 육전하면 좋아요. 그냥 널찍이 펴놓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보면 다리 쪽 살인데 이거 어디든 상관없어. 불고기 이거보다 더 얇아도 상관없고 이렇게 펼쳐가지고 육전이 의외로 가성비 좋습니다. 만들기 되게 쉬우면서 해놓고 나면 되게 뭔가 뿌듯해요. 대신 밑간이 중요합니다. 소금하고 후춧가루가 꼭 필요해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손으로 하시지 마시고 이거 저 통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쭉쭉쭉 뿌리시면 돼요. 육전은 밑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육전 준비 끝. 준비는 되게 간단하죠. 동태전 똑같아. 동태전은 진짜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밑간 하고 안 하고 한 거하고 맛 차이 많이 납니다. 특히 소금보다 후춧가루는 필수입니다. 필수. 이거 파는 거 그냥 꺼내서 녹여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새우전은 이렇게 시중에서 파는 이거 자숙이라고 그러죠. 한번 삶아놓은 거예요. 후춧가루 뿌릴 때 조심하세요. 뭐 조심해도 어차피 매워요. 후춧가루 이렇게 넣고 이건 묻혀주시면 돼요. 소금도 넣고. 자, 이러면 준비 끝. 근데 먹으려면 양념간장 만들어야 되잖아요. 간장에다가 가장 간단한 건 간장, 식초, 고춧가루. 그 다음에 파 있으면 좋고요. 자, 간장, 식초. 전 보통 1대3 정도 하는. 저는 고춧가루는 마음대로 넣으시려면 넣으시고 말라면 마시고 좀 고춧가루 넣을게요. 파는 좀 넣어주시는 게 나아요. 파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파를 넣어주고 나니까 또 욕심 생기지 않아요? 마늘도 넣고 싶죠? 간마늘 조금, 통깨. 이 일이 커졌네. 그렇죠? 양념장이 너무 그럴싸해지는데 이 정도면 더. 자, 이제 전을 부쳐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딱 요 두 가지. 밀가루하고 달걀물 푼 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금을 좀 뿌려놓으면 수분이 좀 나와요. 근데 수분이 없으면 겉도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묻는 데 있고 안 묻는 데 있죠. 식용유 좀 적당히 두르시고 이렇게 밀가루 묻었던 거를 그냥 해서 딱 달걀물만 묻힌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대로. 자, 정말 간단하죠? 배추전. 자, 이렇게 해서 전을 하나, 배추전을 준비해놓고 아까 했던 걸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좀, 자, 먹어가면서 해야지 전이라는 게. 말씀드렸죠. 이게 음식 만드는 사람의 특권이라는 거. 먹어봐야 하는데. 퍼펙트. 다 먹고 싶은데 먹기 하지 말았으면 참아야 돼. 맛있다. 배추전. 쉽죠? 오늘은 배추전, 다음날. 자, 다음날입니다. 요거 맛있어요. 이거 보세요. 소금 뿌린 데가 이렇게 그렇죠? 삼투압 일어나서 신기하죠? 오돌도돌 소금 뿌린 데. 요 새송이도 가성비 짱입니다. 채소를 위주로 한 저는 불 세기가 별로 영향을 안 받습니다. 좀 센 불에 해도 돼요. 근데 이제 동태전이나 고기전 같은 경우는 안에 내용물이 완전히 익어야 되니까 그거는 불 조절이 조금 신경 쓰죠. 그러니까 생으로 먹어도 괜찮은 거를 먼저 해서 먼저 연습을 해보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새송이전 같은 경우는 일단 먹고 얘기할게요.
새송이전이나 다른 전들은 수분이 나오고 안 나오고에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 호박전 같은 경우는 약한 불에 오래 하게 되면 수분이 많이 날아가고 흐물흐물해져요. 난이도 약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박전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애호박전을 보여드릴 건데 애호박전 같은 경우는 살짝 좀 센 불에 지금 채소전 하듯이 센 불에 얼른 해버리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게 맛보다는 사실 저는 어떤 면에서 저는 모양일 수도 있어요. 애호박이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호박은 그냥 맛보다는 느낌. 그래도 여기다 파란 건 하나 들어가야지 좀 이렇게만 놓으면 좀 없어 보이죠? 없어 보이나? 제가 워낙 이쁘게 비춰서 좀 색감이 있어야 낫죠. 그러면 빗대 역할을 하는 게 애호박전이에요. 근데 애호박은 보세요. 기름 넉넉히 두르고 빨리 해버려야 돼요. 애호박전은 잘못하면 되게 모양이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겉에만 살짝 익힌다는 생각으로 좀 센 불에 얼른 후다닥. 어떻게요? 후다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불 세게 해야 돼요. 세게 안 하면 색깔 안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 된 거예요. 잘하지요. 나머지 두 개를 왜 남길게요? 센 불이 아니라 약한 불에 오래 들 경우를 보여드리려고요. 이거 지금 일부러 약한 불에다 오래 하는데 이제 호박전을 얼른 부쳐냈을 때하고 좀 시간이 지났을 때하고 비교해 드리려고요. 금방 했을 때는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조금 있다가 시간 좀 지나서 왜냐면 전이라는 게 바로 옆에서 프라이팬 옆에서 앉아 있다가 먹는 건 아니잖아요. 좀 기다려야지. 그러면 이따가 보시면 확 달라집니다. 보시면 이게 봐요. 이렇게 되죠. 이게 시간이 더 오래면 이게 되게 이게 좀 뭐랄까 희마리가 없어져요. 근데 아까 구운 거 탱탱하죠. 그래서 근데 지금 안에 잔열로 익었어요. 이거 보시면 맛은 있어요. 내가 했기 때문에. 근데 두께가 중요하고 이 호박전은 익히는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기름을 또 닦아내고 버섯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같은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거 보면 달걀물이 여러 가지를 했지만 전혀 무리가 없죠. 근데 버섯 할 때는 달걀물을 따로 쓰신다고 생각하고 하시는 게 나아요. 요만큼 딱 준비해 주시고 버섯을 예를 들어서 여기다 넣는 순간 여기로 막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지자르다는 게 많아갖고 잘못하면 건져내기 바빠요. 그래서 놓으시고 버섯 양만큼 잡으시고 밀가루를 살짝 조금만 넣어서 팽이버섯 좀 맛있어요. 이런 다음에 묻힌 거를 달걀물에 그대로 이렇게 달걀물에 묻히듯이 버무려 주세요. 살짝 충분히 달걀물 묻게 됐죠? 식용유 부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모양이나 원하는 만큼 넓은 걸 원하시면 넓게 하시고 좁은 걸 원하시면 좁게 하시고 두껍게 하시면 두껍게 하고 얇게 하시면 펼쳐주시고 내가 디자인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을 약하게 하는 것보다 세게 하는 게 훨씬 납니다. 세게 해야 달걀도 맛있게 드시려면 약한 불에 하는 것보다는 센 불에 튀기듯이 확 올라와야 달걀의 고소함이 확 올라온다고 했죠.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 달걀의 고소함이 확 채소 안으로 들어가야 맛있는 전이 됩니다. 이거 이쁘게 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약한 불에 하면 기름이 안으로 들어가서 기름 냄새 납니다. 큰 건 내가 먹어야지. 팽이버섯 맛있어요. 식감. 야, 우리 맛까지 해드는 거 없나? 나중에 끝나고 먹어야겠다. 요령을 아셨죠, 이제? 느다리 버섯. 아까 팽이버섯 했던 데다 그냥 넣을게요. 자, 그 다음에 달걀물에. 자,
이거 이제 쉽죠. 이거는 일도 아니죠. 이거 보고 느끼신 거 없어요? 네, 콩나물전도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지. 숙주전, 콩나물전 다 되는 거예요. 전 개발해 보세요. 뭐든지. 자, 이 느타리 버섯 전 식감은 팽이버섯하고는 또 다르지요. 요거 맛있습니다. 요거. 혹시 대용량 레시피 쪽에서 계셔야 될 분들이 여기 와 계신다고 그러면 보시면은 가게에서 할 메뉴 응용되지요. 이걸 굳이 대용량으로 안 해도 되겠죠. 여기서 갖다 참고해서 메뉴에다가 넣으세요. 모듬전. 근데 모듬전이라고 하지 마시고, 모듬전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동그랑땡이나 고추전도 들어가고 해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약식이라는 걸 붙여서 아니면 채소나 버섯 모듬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판매하시면 됩니다. 이거 맛있어요. 팽이버섯하고 새송이하고 느타리 버섯하고 막상막하. 안 먹은 것처럼 살짝 단면을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그랬어요. 단면을 보여드리려고. 거짓말입니다. 자, 이제 동물성으로 건너갈까요? 자, 다음은 동태전. 동태전은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해. 지금 봤으면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동태전 아까 얘기해서 제일 포인트가 맛있으려면 후춧가루가 되게 중요해요. 또 개인적으로 동태전 되게 좋아하는데. 전을 좀 부쳐보시면 달걀의 고소함을 확 올리고 싶거든요. 달걀의 고소함을 확 올리는 방법은 불을 센 불에다가 하는 방법이고, 이 동태같이 안에 있는 속재료를 잘 알맞게 익혀야 되는 건 또 불 조절을 잘해야 되니까 그때 막 고민하는 거예요. 센게 할 거냐 약하게 할 거냐. 그 몇 번 해보시면 요령이 생겨요. 동태 정도는 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조심해서 해보세요. 몇 번 세게 해서 포개 놓으면 그 잔열로 익어요. 이거는 먹어봐야지 잘 익었나. 동태전은 꼭 해야 돼. 아, 확실히 또 채소전하고 또 달라요. 갑자기 기운이 뚝뚝 나지? 자, 마지막 육전. 육전은 보시면 이 크기랑 별 차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후라이팬이 큰 게 없으시면 잘라서 쓰세요. 네, 억지로. 이게 육전은 넓은 거 하시는 게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한번 해볼게요. 저는 잘하니까. 네. 대신 육전은 그릇이 좀 큰 것들이 필요해요. 장비들이. 이거 밀가루 묻히는 거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적당히 대충 묻어도 돼요. 자, 넌 손으로 하지요. 경건한 마음으로. 어휴, 잘했다. 내가 지금 잘했다고 그랬어? 저건 아무것도 아닌데. 스스로 대견해서 그래. 보통 이 육전을 해 드시고 난 다음에 생기는 게 그거예요. 아, 이거 전집이나 하나 해볼까? 전 전문점 생각보다 무지하게 힘듭니다. 저는 진짜 나가서 사드시라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지금 제가 걷어낸 게 뭐냐면 이 고기가 지금 조금 두꺼운 고기는 이렇게 해서 핏물이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걷어내시는 게 깔끔해요. 그리고 고기 두께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기가 안에까지 익을 시간 충분히 주시는 게 낫고. 보시면 보세요. 이 육전이 한쪽 면은 굉장히 깔끔한데 뒷면은 이렇게 지저분해져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우리는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썼잖아요. 이게 핏물이 좀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있으면 이런데 집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쪽 면을 안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한쪽 면, 제일 잘 된 면만 보여주면 돼요. 누가 전 먹으면서 누가 뒤집어서 이렇게 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사람 초대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뒤집으면 걸려요. 절대로 썰어서 올리지 말고 올린 상태 썰어야 돼. 자, 감쪽같이요. 이렇게 해서 좀
그다음에 이제 새우? 새우도 쉬워요. 새우는 하시는 거 새우도 해볼까요? 새우는 아까 보시면 버섯하고 같이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라주시고 밀가루, 달걀물 부어주시고. 아, 오늘 알차게 쓴다, 그렇죠? 이건 어차피 새우는 익은 거거든요. 장수새우라고. 빨간 거는 거의 익은 새우입니다. 네, 까만 건 안 익은 새우고. 네, 소꿉장난 같아도 이게 맛있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하진 마세요. 보면 막 색깔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빼서 얼른 드세요. 이쪽 못생긴 육전 옆에다가 새우를 올려놓으면 돼요. 이런 실패하는 것 같은 것들은 놔뒀다 내가 먹으면 돼요. 혹시 외국에서 우리 전을 보시는 분들은 저처럼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는 하나하나 정성입니다. 모양 내고. 이거는 좀 약간 빨리빨리 한 거고. 명절 때 이렇게 전해서 식구들끼리 나눠 먹으면 되게 좋습니다. 전 맛있게 드세요. 아, 참 다음에는 전 부치고 남으면 해결하는 전찌개.